야동 사이트에서 이상한 광고를 눌러버렸을 경우 영상에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하면 된다님. 안녕하세요, 우영님. 아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성인 사이트 이용하다가 APK 파일 2개가 다운이 되었고, 그 다음날 알약 검사를 했는데, 하면 된다님이 쓰는 카메라 어플에서 악성 바이러스가 발견이 되었다고 나왔다. 오비디오.xyz였고 정확하진 않지만 트로이 뭐라고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한다. 카메라 어플 갤러리명을 바꿨는데 다음날 원래 이름의 폴더에 남아있는 사진도 있었고 괜히 찝찝하다. 괜히 찝찝하네요. APK 파일은 발견 당시 바로 지웠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질문 남깁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답변 남겨드리면 되겠네요. 일단 APK 파일이 다운되었을 때 그 파일을 설치하지 않고 지우셨다면 APK 파일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는 아닐 거예요. 설치하지 않으셨다면. APK 파일이 동작하거나 설치가 돼야지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설치가 됐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어플끼리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 컴퓨터는 바이러스 파일 하나 동작을 하면은 컴퓨터에 켜져 있는 프로세스들, 그러니까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인터넷 하다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한다면은 지금 컴퓨터에서 동작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들의 파일들에 다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컴퓨터도 이게 하나하나가 어플인 거죠.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어플리케이션인데 파이어폭스로 인터넷을 하다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그러면은 지금 동작하고 있는 OBS나 안티마리어 서비스나 뭐 사이드 싱크나 작업 뭐 윈도우즈 탐색기나 서비스 호스트나 이런 것들도 다 바이러스가 퍼져서 감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그 이런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 어플리케이션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가 조금 어렵게 해놨거든요. 상호작용은 가능해도 한 어플리케이션, 1번 어플리케이션이 2번 어플리케이션의 파일을 변경하거나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경우 어플끼리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1번 1번 어플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바이러스가 다른 어플, 1번 어플 말고 다른 어플들에 영향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받아진 APK 파일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바이러스를 포함한 어플이 설치되어서 동작을 하는 이상이 생겼을 수는 있어도 그 바이러스 어플이 이 APK 때문에 바이러스 어플이 설치가 되었을 수는 있어도 다른 어플, 말씀하셨던 카메라 어플의 이상을 생기도록 감염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바이러스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하시는 카메라 어플이 이번 일과는 상관없이 원래 바이러스 요소를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폰의 바이러스 감염이 보통은 트로이라고 표시가 돼요. 왜냐하면은 바이러스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이러스 형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바이러스 형식이라기보다는 악성 프로그램의 형식 중에 뭐 바이러스도 있고 뭐 원 바이러스, 트로이 뭐 이런 것들 다 나눠지게 되는데 그중에 안드로이드 폰에는 보통 트로이라고 표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트로이라고 하는 거는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어플에다가 바이러스 기능을 넣어놓고 추가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적인 어플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처럼 설치시켜서 뭐 APK 파일을 뭐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설치시켜서 이 넣어놓은 바이러스 기능까지 설치가 되도록 하는 경우를 보통 트로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에다가 바이러스 하나 붙여놓는 거예요. 그리고 배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검색해서 가지고 정상적인 어플이구나 하고 설치를 했는데 거기 바이러스 기능이 추가되어서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악성 어플이 숨어 들어와서 설치가 되게 되는데 사실 어떤 동작을 하도록 만들어졌는지는 이 추가한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는 뭐 광고만 표시하거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사기 광고 창이 나오도록 하도록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니면 내가 입력하는 터치 입력 값들을 뭐 해커한테 보낸다던가, 아니면 연락처에 있는 뭐 연락처 정보들, 메일 주소나 전화번호나 이런 정보들을 해커한테 보내는 해킹 요소로도 작동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러스 검사는 다 하셔서 정리를 하셨고, APK 파일 받으신 거 다 지우시고 바이러스도 다 정리하신 상태라면, 혹시라도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뭐 광고만 나오거나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니면 뭐 유포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사용하시는 뭐 주요 아이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주요 아이디들의 비밀번호를 조금 복잡하게 바꿔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다른 사람이 내 뭐 메일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면 또 곤란한 일이 생기기 때문에, 해킹해서 보통 하는 것들이 이런 메일 같은 것들을 해킹해가지고 다른 메일 계정에 또 비밀번호를 알아내거나 뭐 그런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른 사람이 내 메일 계정이나 아니면 중요 계정에 접촉할 수 없도록 비밀번호를 조금 바꿔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놓는 게 좋겠죠. 감염이 있었으니까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한번 대비를 해놓으시고, 바이러스도 한번 어떤 걸로 검사를 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알약으로 하셨다면 알약으로 하셨으면은 V3를 하시고, V3 다음에 아바스트까지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저 같으면 한 3개 정도로는 검색을 해볼 것 같아요.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바이러스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혹시 전체 검사로 하지 않으셨다면 전체 검사까지 해가지고 그 메모리 안에 있는 뭐 쓸데없는 APK 파일, 바이러스 감염 APK 파일까지도 정리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상은 없을 텐데 만약의 경우 생각해봐야죠. 요새는 워낙 다이나믹한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